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조간 브리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중국의 디램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일단 타이틀은 붉은 디램의 침공, 중국 점유율 10% 넘는다라는 주제인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이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의 구형 제품 공급 증가로 인해서 좀 실적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소식으로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성장을 직접 언급한 부분이고요. 중국의 기술 발전이 조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일단 특히 CXMT를 포함해서 중국의 메모리 회사들은 이 공격적인 투자 더불어서 인재 영입을 통해서 빠르게 현재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CXMT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19나노 디램에서 17나노 디램으로 기술을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16나노 디램의 생산 비율을 33%까지나 높일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10나노급 6세대 디램 양산을 목표로는 하고 있지만 이 중국 업체들의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나 구형 디램 같은 경우는 여전히 PC와 모바일 시장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중국 업체들이 이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LCD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을 잠식했던 그때의 사태와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XMT의 생산 능력도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반도체 시장에는 좀 공격적인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월 5만 장을 생산하던 CXMT는 올해 말에는 월에 21만 장까지 올라갈 전망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 장으로 늘어나갈 그런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7나노 기준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수치를 보여지고 있고요.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13%에서 53% 그리고 내년에는 66%까지 상승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19나노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고 올해 16나노가 8%였던 비중을 내년에는 33%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한 만큼 우리 반도체 시장에는 이 부분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의 3위의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의 생산 능력인 월 33만 5천 장과 굉장히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빠른 추세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도 중국의 YMTC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내년에 월 13만 5천 장의 이 웨이퍼를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성장하는 데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이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적으로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까지 내재화한 덕분이 좀 더 크다라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장비 업체 나우라는 올해 처음으로 세계 장비 시장 매출 순위 탑 10권에 들어갔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고급 기술 중에 하나로 꼽히는 EUV 노광 장비 개발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제재를 극복을 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자립을 하고 있다라는 신호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성장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같은 우리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이들이 구형 디램과 밴드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앞으로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차가 할인 땐 추가 지원, 캐즘 넘고 내수도 진작, 전기차 할인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일단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한도 상향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캐즘과 또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부분인 것을 또 어필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 1조 7,600억 원 중에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이 좀 남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추가 재정 투입 없이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내수 소비재로 경기가 만약에 침체가 됐을 때 정부가 개별 소비세 인하를 통해서 내수를 자극해왔지만 지난해 6월 말에 개소세 인하 종료 이후 효과적인 내수 부양책이 현재까지는 조금 부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량은 98만 대고요. 전년 대비로 했을 때는 9.6% 감소한 수치입니다. 수출이 206만 대로 0.7% 증가한 것과는 조금 대조되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판매 부진이 그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고요. 국산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했을 때 14.1%나 감소를 했고요. 올해 8월까지 4만 6천 대에 그친다고 합니다. 일단 국산 승용 전기차 판매 추이를 보자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그 상승 추세를 강하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1년부터 22년까지는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22년부터 23년, 24년까지는 다시금 하락세를 이어오는 추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2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한 대당 지급되는 이 보조금을 상향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안 같은 경우에는 판매사가 전기차 가격 자체를 인하를 할 경우에는 이 정부가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렇게 2가지 방안을 현재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은 완성차 회사들이 이 목표 판매량을 좀 달성을 하기 위해서 가격 인하 더불어서 판촉 활동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 정책이 함께 적용이 된다면 전기차 판매 회복과 내수 진작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 지원이라는 여론 부담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전기차 판매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안 자체를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9.7조 원 밸류업 타고 자사주 소각이 활발해진다. 밸류업 관련된 기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가 10조 원에 육박을 해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의 기업 가치 제고 정책에 따른 이 주주 환원 강화 결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건수는 76건, 그리고 금액은 9조 3천억 원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소각 규모가 4,1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자사주 소각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1조가 넘어가고요. 신한지주도 6천억 원, 하나금융지주도 3천억 원, 이게 대표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좀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도 2조 6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소각 증가가 주주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고 있고요.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북과 MPK 오늘 공개 매수 종료, 5% 확보하면 의결권 절반 육박. 일단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 매수가 어제 종료가 됐습니다. 17일에는 경영권 분쟁의 1차 결과가 나올 전망인데요. 일단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공개 매수 가격과 물량을 늘리는 승부수를 현재 던진 상태지만 초과 청약 시에는 안분 비례가 적용이 되고 가처분 소송 그리고 세금 차이 등으로 결과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MBK는 최소 매수 물량 제한을 없앰으로써 일부 지분 자체만 확보를 하더라도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점할 수가 있습니다. 최 회장이 자사주 공개 매수로 최대 20%를 확보를 하더라도 자사주는 의결권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표 싸움에서는 조금 더 불리한 위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BK가 1%의 지분만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더라도 의결권 비중이 각각 42.6% 대 20.3%로 갈리게 되고요. 5%까지 만약에 확보할 경우에는 MBK의 의결권 비중을 47.6%로 끌어올려서 사실상 과반까지 차지를 할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공개 매수의 결과에 따라서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지 아니면은 MBK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점할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승부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쓰비시 엔진 받던 현대차 50년 만에 전동화를 역수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현대자동차그룹이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에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과거와는 조금 정반대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미쓰비시의 통합 충전 제어 장치를 공급하는 계열 체결을 맞았고요. 이는 미쓰비시가 현대모비스로부터 전동화 부품을 공급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고 합니다. 통합 충전 제어 장치는 충전과 전력 변환 기능을 통합해서 차량의 전력을 외부로 공급하는 V2L 기능을 제공해서 캠핑 혹은 재난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50년 전에 미쓰비시 기술을 받아서 현대차가 포니라는 차를 개발하던 그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현대차가 전기차 핵심 기술을 수출하는 위치에 올라갔다라는 점을 조금 더 주목할 수가 있겠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현대모비스가 다른 일본 완성차 업체에도 전동화 부품을 공급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쓰비시는 혼다와 닛산과 이렇게 전기차 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전동화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